2024년 지방직 공무원 전기이론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하여튼 풀이 보시면서, 그죠? 이제 기존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1번입니다. 어떤 회로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VT고요. 그 전압에 양의 단자로 들어간 전류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 전력 구하랬는데, 평균 전력이 비정연파일 때 뭐예요? 주파수가 같을 때만, 그죠? 전력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있죠. 기본파. P는 기본파요? 직류분에 대한 거죠. 직류분은 그대로 있을 거고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25T, 25T. 주파수 똑같네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시력값 루트 2분의 5, 루트 2분의 20, 코사인 몇 도요? 둘이 위상차는 60도입니다. 얘기되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얼마야? 300이 됐고, 요거는 100인데 4로 나누니까, 그죠? 4로 나누니까 25 될 테니까요. 325W가 됐다. 이런 얘기죠.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많이 했어요. 제가 비정연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자, 2번입니다. 그림의 혈액에서 종단의 전압 V0를 구하라. 이 5ohm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15ohm, 15ohm이면 일단 요거 확인해 보시면 병렬이니까 5ohm이 되죠.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죠. 3A에 5ohm이 된 거니까 얘를 계산하니까 어떻게 돼요? 15V고요. 그 다음에 5ohm에다가, 그렇죠? 여기까지 된 거죠? 그 다음에 5ohm 다시 그려볼게요. 다시 5ohm, 그 다음에 여기가 15ohm, 여기가, 그죠? 저항 두 개가 5ohm씩 있는 거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V0예요. 그러면 요건 10이니까요. 그렇죠? 얘네 둘이 합성 저항은 얼마예요? 5ohm이에요. 실제로 5ohm이니까 이렇게 놓으면 되죠. 이제 마지막으로 15V에 15ohm. 그 다음에 여기가 5ohm이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15에다가 10하고 5 중에 5에 걸리니까 5V가 됐을 거고요. 여기에 지금 5V가 걸리니까 둘이 5ohm 똑같이 나누니까 여기 얼마예요? 2.5V가 됐을 겁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이렇게, 그죠? 몇 번 이제 회로를 분석하면 금방 구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단순한, 그죠? 전원의 변환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 세 번째입니다. 아주 처음 나왔던 문제인데요. T=0인 순간 전류, 그죠? T=0인데 전류인데 여기 전화량이 나와 있어요. 전류는 dT분의 dQ예요. 자, 그러면 T=0이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되죠. 30의 익스포넨셜, 30T에 익스포넨셜 0.1T를 이제 요거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자, 우리 미분해보자고요. 요거 T 하나 있고요. 요거 30 빼버리고 T 하나 있고 요것도 T가 있으니까 각자 한 번씩 하면 되죠. 요거 한 번 미분하면 T는 1이니까 30의 익스포넨셜 0.1T가 됐고요. 플러스, 그렇죠? 30T는 그대로 있고 얘를 미분하면 얼마예요? 0.1의 익스포넨셜 0.1T가 되니까 결론은 30의 익스포넨셜 0.1T하고 요거 계산하니까 3의 T에 익스포넨셜 0.1T인데 그 순간이 T가 제로니까 이거 제로는 T에다 제로 넣으면 익스포넨셜 제로는 1이죠. 30이 됐고요. 여기는 T에다가 제로 넣으니까 여긴 다 0이에요. 그러니까 30이 답이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주 간단한, 그죠? 간단한 내용인데 처음 봐가지고, 그죠? 4번입니다. 전개가 있고요. 공간에서 0.1쿨롱의 점전화로부터 거리가 있습니다. 2를 계산하. 1은 힘과 이동거리예요. 해서 줄로 한다 그랬어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정전기에서 F는 Q2였어요. Q는 0.1이었고 2를 계산하면 Q2부터 먼저 계산해 보자고요. 0.1 마이크로 쿨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축소. 이거 내부로 두자고요. 그 다음에 3I 2J 플러스 K로 놓으면 0.3의 I, 0.2의 J, 0.1의 K가 됐어요. 거기에다가 자, 보세요. 0.3의 I, 0.2의 J, 0.1의 K에다가 내적을 하는데 마이너스 3의 I래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필요 없는 거죠. I는 I끼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0.9의 I예요.
마이너스 0.9가 나오는 거죠. 아까 마이크로라 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요건 뭐예요? 1이 그죠? 마이너스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상으로 보면 그죠? 그렇지만 크기만 구한 거예요.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었던 문제죠. 이런 문제는 우리 기본서에 다 있었던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요. 그림과 같은 거리에 거리가 1m 떨어져 있고요. 두 개의 평행도선에 1A, 그죠? A에 1A, B에도 1A를 인가하면, 자, 우리 많이 했죠? 평행도선 사이의 힘이다. 힘은 R분의 2배 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 퍼 미터고요.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뭐야? 흡인력이 작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요거를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씩 보자 이거죠. 1번입니다. IB가 플러스 G 방향으로 가는 경우에 플러스 G라고 하는 건 이 G가 플러스 방향 이쪽으로 I의 B가 이렇게 가면 둘 사이에는 뭐야?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흡인력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1번은 또 얘기가 되네요. 2번 IB가 플러스 G 방향으로 가는 경우는 그죠? 두 도선간에 작용하는 힘의 길이, 힘의 크기는 거리는 1이고 전류도 각각 1이었으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 퍼 미터겠죠. 그래서 2번은 그냥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이건 틀렸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죠. 마이너스 Z로 가면 G 방향으로 가면 자속이 증가하게 되고 이건 뭐 G 방향으로 가면 자속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 되고 이거는 이제 벡터로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요. 제가 맨날 말씀드린 건 어쨌든 평행도선 사이의 힘은 내용이 이거 이외에는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트로이드 자석 코일에 500회를 감았고요. 0.3A 때 자속을 구하라는데 자기저항이 들어있어요. 자성체에 자기저항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좀 어려웠었다. 자속 계산하는데 이거는 인덕턴스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저항이 있다는 것은 기자력을 얼른 떠올려야 돼요. 기자력은 NI고 알파이를 자기저항해서 계산해서 암페어 턴이었죠. 이때 자속을 계산하려고 하면 자속은 자기저항에 대해서 NI로 계산하면 되니까 자기회로의 오매법칙이었잖아요. 500 곱하기 0.3A가 흘렀고요. 자기저항은 0.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의 5승이나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니까 얼마예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됐다. 자, 정답은 2번이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자력을 떠올렸어야 된다. 이런 게 조금 어려웠던 거죠. 일곱 번째, 어떤 원에서 부하 전압이 있고요. 전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전압이 지금 얘고 전류가 얘예요. 전류가 얘고 전압이 얘면 전압이 앞서네요. 전압을 Vm의 사인 오메가 T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전압 방향이 전류는 늦었죠. 얼만큼요? 얘네 둘 간의 세타만큼 차이로 늦었어요. 전류는 최대값의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만큼 늦었다라는 거죠. 전류가 늦었으니까 지상이에요. 지상이에요. 그죠? 전류가 늦었습니다. 요걸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지상이라고 하는 거는 유도성 부하를 썼을 때 나타나니까 1번 얘기되죠. 전압과 전류 위상타는 세타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계속 지금 세타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부하의 저항소자를 직렬로 연결하면 위상차가 좀 줄어들겠죠? 그렇죠. 왜? 완전 L이면 90도의 위상차가 나지만 RL이면 그죠? 0에서 90도 사이로 바뀐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됐고 L을 기준할 때 전압을 이렇게 놓으면 전류가 플러스 될 리가 없죠. 마이너스라 그랬어요. 지금 유도성 그죠? 지상 전류.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었던 문제입니다. 전기 이론이 좀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은 임피던스를 갖는 부하치에 100V 60Hz의 전원을 연결할 때 부하의 전류입니다. 크기는 시료값이고요. 위상은 0도이고 그죠? 전압의 시료값이 100V고요. 위상은 0도래요. 그럼 전압에 우리가 시료값 써보면 그렇죠? 크기가 100 루트 2의 사인 오메가 T인데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주파수가 60이면 120파이 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의 파형을 보면 100 루트 2의 사인 120파이 T가 됩니다. 그럼 일단 문제에서 60파이 T라고 되어 있는 1번, 2번은 답이 안 나오죠. 이것만 해도.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로 이제 문제가 된 거고, 그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임피던스죠. 임피던스가 그래프로 나와 있어요. 실수부가 4, 허수부가 3이에요. 크기는 루트 4의 제곱, 3의 제곱. 위상은 아크탄젠트 4분의 3인데 문제에서 이미 36.9도라고 줬어요. 자, 그러면 임피던스의 크기가 5, 위상은 36.9도입니다. 자, 전류의 순식값을 바로 구할게요. 임피던스분의 전압의 순식값이에요. 그럼 임피던스는 5의 각 36.9도고요. 그 다음에 전압은 100 루트 2의 120파이 T니까 얼마예요? 20 루트 2의, 그죠? 요거 사인을 빼먹었네요. 사인 120파이 T니까 사인 얼마요? 120파이 T에다가 마이너스 36.9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마이너스 36.9도니까 어쨌든 120파이 T만 보면 1번하고 2번은 답이 아니고 이 3번이 답이 될 텐데 답안이 이 문제는 없어요. 실수한 거죠. 왜? 사인으로 해야 마이너스 36.9도고요. 만약에 코사인으로 간다면 120파이 T에다가 36.9도에다가 90도를 사인을 코사인, 그죠? 그죠? 우리가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때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때 90도 더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 따지시면 될 것 같은데 정답은 일단 3번으로 돼 있습니다. 3번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각도하고요. 그 다음에 120파이 T에 대한 얘기지 저 내용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9번이에요. 정연파로 되어 있는데 V의 이펙티브 밸류라고 하는 건 실효값이에요. 그래서 전압은 세타고 전류는요. 실효값이 뭐예요? 파이로 되어 있다 이거죠. 자, 옳은 걸 써라 했어요. 복소 전력을 하든 그죠? 복소 전력을 하든 뭐라든 뭐 내용을 하나씩 봐야 될 것 같은데 복소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피상 전력은 전압하고 전류고 전류에다 콘주게이트를 한다고 했으니 당연히 전압은 V의 이펙트고요. 맞아요? V의 이펙트 실효값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죠? 얘는 뭐예요? 위상각 0도에다가 곱하기 I의 이펙트 실효값에다가 마이너스 파이가 되니까 V의 실효값에다 전류의 실효값 하시고 위상은 세타 마이너스 파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상은 맞지만 2로 나눴기 때문에 이건 틀렸고요. 피상전력 그냥 일반적인 피상전력은 VI의 크기만 하니까 이것도 전압의 실효값하고 전류의 실효값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2가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죠. 그죠? 자, 유효전력은요. 전압의 실효값, 전류의 실효값에다가 코사인 세타인데 둘 간의 위상차니까 세타 마이너스 파이가 될 거예요. 물론 얘들은 이제 실효값이죠. 그러면 요거는 맞네요. 맞아요. 무효전력은 바라고 하는 단위를 쓴다 그랬죠?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됐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괜히 그저 EFF를 써가지고 그죠? 실효값이라고 그냥 이펙티브 밸류라고 해놓은 건데 그건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10번이요. 임피던스에 대한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자, 임피던스, C에서 임피던스는 리액턴스를 보죠? J 오메가 C분의 1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1번은 맞네요. 2번, 임피던스는 오메 단위다. 임피던스는 뭐니까요? 전류분의 전압을 하기 때문에 단위는 항상 오음이죠? 이것도 맞네요. 임피던스 주파정에서 페이저 전류 I하고 페이저 전압비 전류분의 전압이다. 얘기했죠? 그죠? 맞죠? 임피던스는 페이저므로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를 곱하고 실수를 취하면 뭐 전혀 관계없는 얘기죠. 그죠?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 됐던 문제입니다. 11번입니다. 그림의 회로에서의 전류를 계산해라. 전압은 전류원이 각기 있어요. 그래서 편한 거는 뭐야? 중첩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첩의 원리를 적용하려고 보니까
첫 번째는요. 전류원을 개방해 놓고 구해보자. 그죠? 얘가 이제 이렇게 없어진 거예요. 개방돼 있으면 전류는 요 안에서만 이렇게 흐르겠네요. 그러니까 전류원을 개방해 놓으면, 그렇죠? 전류원을 개방해 놓으면 회로가 이렇게만 형성이 된 거죠. 이쪽은 오픈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류는 R분의 25옴분의 25옴. 즉 뭐예요? 1A가 됐다. 맞습니까? 전류원을 개방해 보면, 전류원을 이렇게 개방하면 중요한 건 뭐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여기서 많이 틀렸죠. 전류가 반대 방향이야. 마이너스 1A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많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압원은 단락해 봅시다. 전압원 단락. 전압원을 단락해버리면, 이렇게 단락해버리면 10A까지 여기 3A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얘하고 얘를 나눠주니까 똑같이 나눠주니까 몇 암페어 나눠져요? 1.5A씩 나눠지죠. 이쪽으로도 1.5A. 자, 그래서 전압원 단락하면 전류는 1.5A. 같은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전류는 마이너스 1에 1.5 하니까 0.5A가 됐습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첫 번째, 전류원 개방했을 때, 전류원 개방하면 얘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오니까 반대 방향이라는 것만 따지시면 돼요. 12번째입니다. 삼상 Y결선에서 역률이 0.8인 회로에 상전압이라고 문제 줬죠. 소비 전력이 1200이면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하라 했어요. 자, 우리는 상전류는 항상 임피던스분의 상전압이니까 임피던스를 구하라면 상전류분의 상전압 하면 되죠. 상전압 500V. 그러니까 상전류를 구하라는 거예요. 삼상전력은 상전압, 상전류, 코사인 세타니까 상전류는 3배 상전압의 코사인 세타분의 소비전력, 유효전력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얘가 1200이고요. 3 곱하기 얘가 500이고 그 다음에 역률이 얼마입니까? 0.8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1A네요. 1 하니까 얼마예요? 505옴이 됐다. 임피던스가. 정답은 3번이었던 문제입니다. 아이고, 13번입니다. 자개가 이와 같이 분포된 직각좌표계 한 점에서 전류 밀도, 그죠? 우리 기본에 부서에 다 있던 내용이죠. 전류 밀도를 구하는데 자장으로 구할 수 있는 건 뭐야? 맥스웰의 법칙. 로테이션 H는 전류 밀도 I다라는 거야. 로테이션을 해보면 I, J, K에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라운드 G분의 라운드 하시고요. AX, 즉 I 쪽에 대해서만 X, Y, G가 있고 이 나머지는 제로예요. 이거를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을 제가 그 벡터 1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얘들을 이렇게 I, 여인수법이라고 하죠. J는 마이너스 항상. 이렇게 K를 놓고 I를 할 때는 I 들어있는 거 다 빼니까 뭐예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라운드 G분의 라운드. 둘 다 뭐예요? 제로, 제로. 이건 할 필요도 없네요. 두 번째, J에 대한 거면 이렇게 빼버리고 나면 요거 두 개 남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라운드 G분의 라운드에 XYG의 제로. 그 다음에 K에 대한 건 이렇게 빼버리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라운드 Y분의 라운드에서 그죠? 뭐뭐 남아요? 그렇죠? XZ니까 아까 이렇게 해서 어차피 Z고 그죠? 여기도 XYZ의 제로예요. 이쪽은 할 필요 없고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미분할 게 없죠? 요거는 Z에 대해서 하니까 뭐야? X, Y의 J. 그 다음에 여기는 없고요. 여기는 하니까 XZ의 K예요. 그런데 1,3,4라고 했으니까 1,3,4라니까 X하고 Y를 계산하니까 얼마야? 1하고 3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3의 J. X하고 Z니까 뭐야? 플러스 4의 K니까 크기만 구해보면 마이너스 3의 제곱, 4의 제곱하면 5가 됐죠. 정답은 3번이에요. 이거는 여인수법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죠? 벡터 1장에서 미리 그죠? 다 한번 해드렸고 또 이 똑같은 문제가 11장에 가면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14번입니다. 그림의 병렬회로가 등가 직렬로 변화했을 때, 자, 병렬회로인데요. 임피던스 계산해 보세요. 얼마예요?
우리가 병렬인데 둘이 병렬이니까 10 플러스 J의 10, 10 곱하기 J의 10 하니까 10 플러스 J의 10에 J의 100이 됐고 10 마이너스 J 10하고 10 마이너스 J의 10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밑에는 100, 200이 됐을 거고요. 위에는 얘랑 곱하니까 얼마야? 1000. 얘랑 곱하니까 플러스 J의 1000이면 5 플러스 J의 5가 돼요. 그럼 R도 얼마야? 5. 리액턴스도 5가 된 거죠. 플러스 5.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 됐던 문제입니다. 1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진공 상태로 놓인 평행판과 비슷해 극판 길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자 간격은 변동이 없으니까 면적이 변화했다. 뭐예요? 병렬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병렬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정전 용량이 요때는 12였는데 요때는 지금 25 마이크로페럿이 된 거야. 절반에다 물질을 채워놓더니요. 그러면 계산해보자. 이쪽. 자, 면적이 2분의 1로 줄었고요. 원래 공기 콘덴서인데 2분의 1로 줄었어, 면적이. 이쪽은 공기 콘덴서인데 2분의 1로 줄은 건 맞지만 유전체를 넣었으니까 비유전율이 들어가더라. 이렇게 하면 25고 얘는 10이니까 얼마야? 계산하면 5 플러스 5배 입실론 S가 25니까 넘어가면 5배 입실론 S가 20이니까 입실론 S는 얼마야? 4가 됐다. 이런 얘기죠. 정답은 4번이었어요. 이런 문제는 면적이 변화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괴롭히는 게 아니라 면적이 변화한 건 기회를 주는 거고 간격이 변화하면 실제로 계산할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16번입니다. A에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연결되어 있는 회로에서 T = 0일 때 스위치를 이렇게 돼 있던 애를 요로 바꿨어요. 전류응답이 부족제동 특성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써요? R이 RLC에서는 두 배, 2분의 1보다 크면 비진동 조건이었고요. R이 2배 루트 C분의 L 하면 그저 임계되는데 보통은 임계제동이지만 임계라고 표현한다. 그 다음에 R이 2배 루트 C분의 1보다 작으면 진동적이 되는데 이걸 진동이 안 된다는 거는 과제동, 제동을 너무 많이 한 거고 요거는 뭐예요? 진동이 좀 덜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럴 때 정확값 찾으라는 거예요. 2배 루트 C분의 L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C는 얼마냐면 C는 얼마예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L은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면 여러분들 계산하기 좀 힘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R 제곱이 4의 C분의 이게 또 쉽다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4에다가 C가 4 마이크로페롯 얘는 0.1 미리 했더니 요거 지워지고요. 10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요게 100이 됐네요. 그러면 R이 뭐보다 작아야 돼요? 10보다 작아야 돼요. 이 R이 10보다 작은 거는 1번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답이 된 거라는 거죠. 자, 정답은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그죠? 상당히 그죠? 좋은 문제예요. 부족제동에 대한 거. 그죠? 상당히 좋은 문제다. 특성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17번입니다. 비대칭인데 그죠? 자, 전체 선전류와 똑같이 돼야 되는데 이건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라고요. 제가 이거는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자, 여기가 R이고요. 여기가 15옴, 여기가 15옴, 여기 35옴이에요. 그럼 각선에 흐르는 전류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안에 이 델타를 Y로 바꿔버리면 된다고 했어요. 델타를 Y로 바꿀 때 어떻게 된다고? 밑에는 다 더하시고 요거 구하려면 양쪽 곱하면 된다 그랬죠? 2옴이네요. 여기 2옴. 이쪽은 얼마예요? 여기는. 자, 밑에 건 다 더하고 위에는 어떻게 돼요? 곱하니까. 그죠? 그죠? 50이고 300이니까 6옴이 돼요. 그럼 이쪽은 안 해도 되죠? 10하고 30이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도 6옴. 그러면 여기서 얘들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다 지워버리니까 무슨 결선이야? Y 결선 됐는데 6오hm, 6ohm이 이게 몇 ohm이에요? 6ohm 돼야 되니까 R은 얼마입니까? 4ohm이 된 거예요. 아주 그죠? 간단한 문제죠. 그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이 학습했을 만한 문제예요. 18번째입니다. 회로에서 스위치가 닫힌 상태로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T=0에서 열렸대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시정수를 계산하는데 스위치가 닫힌 상태로 오래 가면 그죠? 캐패시터 초기 전압. 그죠? 초기에 캐패시터 전압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에 12V. 자, C는 초기에는 단락이지만 최종에는 개방이었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다. 그럼 이거 닫고 그냥 오랜 시간이 지났으면 얘는 개방되어 있었겠네요. 그러면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됐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25오hm, 요게 45오hm, 요게 15오hm, 요 개방되어 있을 때 여기에 VC 값을 계산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전압이에요? 여기는 전류가 안 흐를 거고 얘하고 얘가 얘랑 나눠진 거잖아요. 이거는 C의 전압은 12V가 20하고 40 중에 그렇죠? 40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몇 볼트예요? 8V 걸렸네요. 그래서 정답이 3번 아니면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0에서 이게 열려버렸으면 회로가 이 안에만 지금 형성이 되는데 이 안에만 형성된다 그러면 다시 그릴게요. 45오hm 하고요. 15오hm 하고요. 자, 여기에 여기에 캐패시터 있고 여기에 충전되어 있는 전압이 몇 볼트예요? 8V. 캐패시터는 100 마이크로페럿이라고 그랬는데 이때 여기에서 시정수를 구하래. 시정수는 RC니까요. R은 둘이 하면 50, C는 100 마이크로페럿이에요. 근데 아예 미리세크로 구하라 했으니까 어떻게 돼? 10에 3승 해주면 얼마 됩니까? 5미리세크가 나와버리죠. 자, 정답은요. 8하고 5가 돼야 되니까 3번이 됐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죠? 회로를 나눠서 보면 괜찮아요. 그죠? 초기에 뭐고 최종에 뭔지만 우리가 구분하시면 되죠. 19번입니다. 한 쌍의 임피던스가 10% 제20인 델타 결선에서 그쵸? 삼상전압 70√2를 할 때 전체 무효전력. 자, 무효전력은 3배 상전류의 제곱 X라고 했어요. 3배 상전류의 제곱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X는 얼마예요? 저항과 리액턴스니까 이건 10이에요. 단위는 바로 표현될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까 문제에서 무효전력을 VA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줬어 사실은. 그러면 상전류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분의 상전압인데 임피던스는 10 플러스 J의 10이고요. 그죠? 델타 결선의 성간전압. 델타 결선은 뭐 다 아시죠? 성간전압하고 상전압이 똑같기 때문에 70√2고 임피던스를 지울게요. 잠깐. 임피던스를 10 플러스 J의 10이면 크기만 구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10의 제곱 10의 제곱이니까 10√2예요. 그래서 10√2 하니까 7A예요. 여기다가 7의 제곱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야? 1470바 정도가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20번이에요.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틀린 사람이 없었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문제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죠? 기존의 문제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죠? 기존의 문제에 있었던 거 그대로 가져가시면 이 문제는 되죠. KCL을 한번 계산해 보면 돼요. 자, 여기서 보면 10A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요점에서 I0 플러스,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그죠? 아니, 전류가 일로 흘러고 또 일로 흘러주고 일로 흘러줘야 되는데 반대로 오고 있네요. 마이너스 3배 I0. 이거 기출문제 똑같이 있어요. 지방지 기출문제 똑같이 있다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그죠? 여기는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전압이 얼마야? 여기 I0하고 5ohm이면 여기 전압이 지금 5배 I0가 돼 있는 게 여기도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5분의 5배의 I0예요. 이게 됐습니까? 자, 그럼 계산해 보자고요. 요건 어차피 없어지니까 요거 그죠? 계산하면 하나, 두 개 마이너스니까 12 마이너스의 I0. 즉 I0는 마이너스 10A가 됐네요. 여기 V0는 얼마야? V0는 뭐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요. 이전압이나 똑같다며요. 5배의 I0니까 5배 곱하기 마이너스 10하면 뭐야? 마이너스 50V가 됐다 이런 얘기죠.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하나 던졌죠. 그죠? 뭐예요? 기존 기출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 숫자만 살짝 바꿔낸 문제. 그림의 회로도의 형태도 전혀 안 바꿔져 있는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었고, 그죠? 좀 문제를 새로 내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죠? 좀 문제가 아까 8번 같은 게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8번 같은 게 그죠? 위상이 마이너스 36.9도인데 RL 회로죠. 마이너스 36.9도인데 이게 지금 그죠? 마이너스로 안 돼 있고 그죠? 마이너스로 안 되고 코사인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사실 원서에서는 사인파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코사인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런 의미라면 3번이 얘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20파이트니까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되는 건 맞고요. 지금 이 위상 상태는 부하의 전류의 위상이 늦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를 한다면 여기가 루트 2가 들어가야지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